코인은 분명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ETF 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많이 변동을 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안 나와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이 ETF 들어오기 전에는 뭐 1,000만원 밑에 있었던 게 8,000만원까지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1년이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젠. 2배 정도는 갈 수 있겠지. 8,000만원 수준에서 1년 동안 꾸준히 달려가지고 뭐 2배까지 갈 수 있다. 이건 돼요. 근데 8배가 되고 막 10배가 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 ETF 시장에 갇혔기 때문에. 오일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이 2010 하여튼 13년이었나? 그때쯤에 120불대를 찍었죠. 계속 큰 그림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빠지다가 2020년인가 19년에 제로 포인트 찍고 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인가 한 1년 가량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80불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로에서 80불까지 올라오는데 이전에 있었던 변동폭의 흐름 자체가 기간이 거의 10년 파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코인도 이제 그런 식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잭팟이 터지는 시장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인이 이제 계속 갈 수는 없다 얘기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단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주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무턱대고 현재 시점 8,000만원, 8,170만원을 찍고 8,170만원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살짝 내려오고 있는 단계예요. 거기서 제가 드렸었던 게 7,800만원을 봤을 거예요. 오늘 아까 아침 보니까 7,700만원 살짝 빠지더라고요. 근데 근처에서 버텨내야 돼요. 7,800 깨지면 바로 7,500입니다. 7,500 깨지고 나면 바로 7,000이에요. 그게 하방 추세예요. 하방 추세.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집중해 있고 코인 쪽에 집중해 있는 건 좋지만 주식을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집중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지만 코인 시장이 힘들 때 주식 시장에 물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고 판단되는데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투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감 잡고 분위기 보고 이럴까 말까 고민 나오고 확신이 안 생기면 거기에서 한 박자 늦어요. 그러면 여차저차 하면 한 2석 달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정리해야 되고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걸 조금만 챙겨보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인지라 코인 쪽에서 오늘 스윙했었던 거 50% 수익 나와가지고 기분 좋은데 다른 거 보려 그러면 귀찮고 이렇거든. 뭐 됐어 코인 해가지고 50% 수익 냈는데 뭐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러면 안 돼요. 초보면 더욱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근데 코인 왜 빠지냐? 오늘 호재 내용 나오더니 호재에 빠지네. 4년 만에 업그레이드 내용, 중개인이 없는 거래 더 활성화될 듯. 개인 간 거래를 좀 더 확고히 하겠다. 근데 거기에 기존 기득권에서 또 빡차나? 그러니까 거래소 없이 개인 간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수익이 없게 되고 기존 기득권,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생각하는 비트코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죠. 기득권들은 세금도 부과시켜야 되고 수익에 대해서 수익 나온 거에서 세금도 때려야 되고 보유세도 때려야 되고 앞으로 코인을 어떤 놈이 많이 갖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돈 많은 놈을 조질 거 아니야. 근데 템루트 업데이트가 개인 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인가 보다. 중개인 없는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계약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 영화 보면 시간을 사고 파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팔찌 같은데 이렇게 딱 차고 있다가 손목에다가 코인을 딱 이렇게 딱 차고 있는 거야. 물건 뭐 하나 살 때마다 코인 딱 몇 코인입니다. 딱 주고받고 그렇게 되면 개인 저장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래세를 매길 수가 없죠. 누가 수익이 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뭐 요렇게 되게 되면 확실히 전자지갑, 개인지갑을 사용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럼 거래소에 넣어두는 비중이 확실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나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타 국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의 창립자의 원 취지는 기득권에서 좌지우지하는 불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고자 만든 거예요. 근데 아마 비트코인 자체가 해외 선물에 등재되고 ETF에 등재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만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쵸, 통제를 못하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고래만 갖고 있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인타임이에요. 서명을 추구해서 거래를 판독할 수 없게 만든다. 와, 대박이다. 업그레이드는 이념적 갈등 때문에 최후의 내전으로 불릴 만큼 논란을 일으키지만 템루트의 경우엔 상당한 개선점을 담고 있다.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이미 전해야 돼. 비트코인 거래될 때마다 남는 지문이라고 할 디지털 서명과 관련한 종전까지는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 보안키에 서명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합법적 소유자만이 비트코인을 쓰도록 했다. 하지만 템루트는 여기에 슈노어 서명을 추가해 여러 개의 서명이 있는 거래를 판독할 수 없게 만든다. 거래를 판독할 수 없게 만든대요. 그러면 누가 이 물건을 주고 수익을 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래를 복잡하고 서명이 여러 개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더 높은 프라이버시를 의미한다고 CNBC는 제가 얘기한 게 맞네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잘 숨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와우. 야 잠깐만 있어봐. 이게 이 엄청나게 큰 내용인데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래인 스마트 계약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 계약의 비용을 더 저렴하고 이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더 작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코인이 크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봤는데 아까 코인이 빠지고 잠깐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빠지는데 자리가 지금 딱 갈팡질팡하죠. 그렇지. 중국인들이 몰려올 수 있지. 근데 기존의 기득권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덜어냈단 말이지. 화이트머니, 블랙머니, 언더머니에서 화이트머니로 많이 움직여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점에 코인은. 야, 중국 부자들 이게 확정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각종 비리, 비자금 또는 도박해서 도박 사이트 만들어 놓고 한 돈들 금으로 갖고 있을래요? 달러로 갖고 있을래요? 현찰로 갖고 있을래요? 아니면 거래세 다 내고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래요? 뭘로 갖고 있을래요? 중앙 집중식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 정답은 없어요. 아직 정답은 차트의 움직임이 결과론적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유추하고 바라볼 것이냐인데 단기권의 하락세는 나올 수 있어요. 기존의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비트와 빗썸에서 앞으로의 지금 실적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식의 거래소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가 코인을 업비트나 비트코인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보관의 의무에서 보안의 의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각 국가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가, 이게 인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혁명적이고 이게 좋은 거죠. 관계 수수료를 내지 않고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고 팔기를 할 수 있는 존엄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카피가 안 되고 불법적인 복사가 더 어렵게 되고 분명히 좋은 시스템인데 통제하는 그들을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기존에 이제 코인유도 금융권으로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금융권 컨트롤 하는 업체가 업비트 빗썸이야. 업비트 빗썸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수수료를 내긴 하는데 얘네들한테 수수료를 낼 이유는 원래 없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근데 수수료를 받아 먹어야지 정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이놈한테 물량을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으니까 이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겨라 라고 이제 중앙정부 리포트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100개를 하고 있으면 이게 50개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걸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돼서 블랙 언더머니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단 말이지. 블랙 언더머니의 내용을 정부 차에서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면은 골머리거든. 왜? 나쁜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담아둘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복잡 미묘해요. 분명히 좋은 건데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갈릴 수 있고요. 자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진보한 게 맞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럼 강압적으로 억지로 현재 시점에서 금융권이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레버리지의 움직임이 악재 방향성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한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위험한 구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방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코인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확실한 건 저거예요. 뭐 어디 자리가 나올지는 몰라요. 또 분석하겠죠. 눌림자리 분석이 또 봐봐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눌림자리가 크게 나오던 작게 나오던 지지대가 형성되면 이건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이 나왔단 말이지. 쌍봉에서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진단 말이지. 빠지고 고점에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 라인에서 호재가 떴어요. 근데 그걸 강압적으로 눌러요. 강압적으로. 이 새끼들 갑자기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해? 뒤질라고 하면 뒤져봐라 이러면서 ETF 안 빼 이것들아. 금융시장 쪽에 압박 가하고 막 해가지고 저거 없애라 막 그러거든. 근데 사토시 씨가 그런 거에 휘둘리려 그러면 만들지도 않았어.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창시한 자의 의도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팩트는 중앙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우리의 자금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컨트롤하는 게 싫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불쌍한 그 흐름 속에서 불쌍한 일반 서민들을 구제하고자 만든 시스템이에요. 코인은 굉장히 언더 쪽에서 시작됐지만 초기에 코인을 만든 사람의 철학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건데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사토시 씨가 ETF 들어가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업데이트 했는데 업데이트 한색이 나쁘지 않다. 빠진다. 빠져서 눌림이 나온다. 이게 만약에 저 업데이트가 무난하게 딱 진행되고 사용했을 때 분명히 이게 사용 가능하다 판단이 나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10조 들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 지금 주가 겁나게 팔아대고 있죠. 주식 보유세나 세금 때문에 팔아대고 있죠. 현금화 시켰어요. 조 단위로 돈을 갖고 있어. 어디다 갖다 놔요 이거? 회사에 계속 재투자해? 세이브는 어느 정도 시키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다 넣어놔 지금 시점에. 금으로 넣어놔? 환수되는데? 이거 봐라 이놈 쉐기 이러면서 또 환수될 수 있는데 이거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흐름들이 걔네들이 각종 매집을 하려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오고 싶은 구간에 가격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가격대가 어딘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이제 눌림자리가 어디까지 나올지를 지켜보면서 기다려 봐야겠죠. 차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 현재는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코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고 싶으면 뺄 겁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뺄 거고 기존에 흔들림이 틈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서 좀 기분 나쁘게 될 수 있고 근데 크게 봤을 때 큰 자리에 눌림목이 나오면 더 들어올 수 있죠. 큰 그림의 자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필요하겠네요. 근데 뭐 이걸 지금 뭐 이때까지 코인을 해가지고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대기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되고 더 좋은 시기가 분명히 올 수 있다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다음 눌림 자리에 다시 한번 새로운 물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아프면 일찍 맞고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5년 그냥 무조건 갖고 갈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시절의 흐름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다의 가능성이 생겼기에 그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수치적으로 봤을 땐 그러니까 하나의 뉴스가 큰 뉴스가 뜨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고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천 중반대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용이 좀 크네요. 들어가고 싶으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7천만원 저번에도 7천만원 부위의 지지라인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천만원 부위 자리에서 중요함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요번에도. 그럼 지금 7,450인데 뭔 7천만원이야. 일단 적당히 수익 낼 거 내시고 런 하라는 얘기죠. 런 하셨다가 다음 자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신규 타점 당연히 안 되고요. 어설프게 단권 좀 눌렀다고 눌림목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8천만원 뚫어내고 슈팅 나오면 어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또한 먹는 사람은 이전에 10월 달에 10월 초순에 스타트해서 전고점 8천만원 근처 부에서 흔들기 나오고 돌파 나오는 거 홀딩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가진 자들의 영역이고요. 신규 타점 근처에서 잡아서 쌍봉 뚫어주는 거 돌파 영역으로 보고 무리한 매매 하셔가지고 당위권에서 손실률이 좀 벌어지신 분들은 단원컨 때 좀 자르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밀린다 하더라도 7천선 7천만원 이탈은 진짜 좋지 않고요. 7천만원 이탈할 경우에는 6천선에 있는데 6천만원까지는 일단 단기 방향성 열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